황금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소리입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과 유동규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수사 기록을 보니 자신이 구속된 뒤 검찰과 딜을 하더라. 이건 오늘 판사가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의 증거인멸 교사 재판에서 한 말입니다. 라며 판사가 검찰과 딜을 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라고 한국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현 부원장은 김용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유동규 진술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며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진술만 있는 경우에 증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언제든지 유원홀딩스에 입금된 35억 원을 뇌물수수로 보아 유동규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소장이 창작소설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시 집어넣을까요? 라고 직격했는데요. 해당 부분은 어제 언론들이 꽁꽁 숨겼던 이 보도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전날 유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A씨의 증거인멸 사건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자술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수사 기록을 보니 유동규가 자기가 구속되고 난 다음 검찰과 딜을 하더라 라며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의문이 든다 라고 했습니다. 딜을 했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뭔가 흐름이 크게 변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오늘 있을 정진상 실장의 경우 판사 때문에 죄가 없어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민주당도 민주진영 자체의 생사가 걸린 만큼 해당 공작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주장은 자신의 형량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빙성도 떨어지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 가치를 점점 낮게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돈을 줬다는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리바이를 제시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무리한 공작을 통해서 결국에는 윤석열과 검찰 조직 자체를 실각시키고 나아가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어져서 제발 검찰공화국의 문을 닫는 사건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끝으로 윤석열은 G20은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다 맡겨버리고 에이펙은 또 한덕수 총리한테 다 맡겨버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고 국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짧은 인터뷰 하나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20 일정 하루 소화하고 바로 돌아오셨는데 다른 정상들은 일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바이든이든 시진핑이든 기시다든 다 참석하고 있는데 귀국했단 말이죠. 더구나 바로 이어서 태국의 아펙이 이어졌는데 나토는 가고 아펙은 안 가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기도 기시다하고 시진핑 참석하고 했는데 왜 중간에 돌아왔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이태원 참사 문제, 국내 문제가 어려워서 사실 축소시켰다고 갈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정상들이 지금 사실 5개가 에이펙까지 5개가 연결을 시켜서 시간 배열을 했는데 구태여 안 갈 정도의 급한 일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발리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할 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하고 일본만 만나면 물론 중국하고 회담이 마지막에 성사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거의 5개 국제 다자 회의에서 결국 한미, 한일, 한미일 그러니까 3국만 목표로 갔다. 그게 지금 한국의 외교의 정상 외교의 전부다. 지난 6개월의 전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